김정은을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이제 얼마든지 암살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암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근접 경호가 쏴 죽이면 안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걔들은 이제 세뇌 중에서도 최고의 세뇌를 시킨 애들이고, 그건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대우를 다 받고, 북한에서 주황당에 계시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명절 때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무슨 몇 차 대회, 당대회 할 때마다 집으로 초대장이 오더래요. 북한에서 보낸 초대장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런 거죠, 느낌이. 그러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있다. 간첩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측근의 배신이라든가 그런 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김정은의 경호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호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김정은이가 작년에 이제 특수부대를 방문했을 때 거기 특수부대 그 군인들의 사격을 볼 때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실제 방탄복 다 입고 서총을 다 들고 있는데, 보면은 손가락이 다 방아쇠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경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가장 두려운 거는 측근의 배신을 가장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억압을 하면 되니까, 배신한다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나리오가 있다면 무슨 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이제는 더 오도갈 데 없는 이제 그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마지막 발악으로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치밀하게 내가 짱이 되겠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김정은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들한테 끊임없는 해요를 또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주황당에 계시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명절 때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무슨 몇 차 대회, 당대회 할 때마다 집으로 초대장이 오더래요. 북한에서 보낸 초대장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런 거죠, 느낌이. 그러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있다. 간첩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게 오니까 이분은 이제 섬뜩섬뜩한 거죠. 뭐 당연히 경호원들도 붙고 이러지만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김정일 때에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대요. 그 탈북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더니 김정일이가 내버려둬라. 그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 조국이 어떻게 당당히 이제 잘 나가는지를 이제 보여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유언비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탈북민 대상으로 또 공작하는 북한 보위부,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뭐 명령도 내려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요? 아니요,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DMZ에서 한번 총알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살아있다라는 게 안 믿겨져가지고, 이미 한번 죽었다 깨난 목숨이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든가 그런 게 두렵지는 않고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게 이제 또 국제적으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암살을 안 하진 않았어요. 암살 과거에도 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살 시도도 몇 번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이제 뭐 살해됐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또 다 이제 신변보호를 해줍니다. 아니요,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변보호를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탈북민들은 보통 이제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이제 신변보호를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좋게 말하면 보호고 나쁘게 말하면 감시다 이래서 이제 5년,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5년 지났으니까 뭐 계속 할래요 안 할래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본인 의사대로 하는 거죠. 가능한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는데요. 일단 그래도 내부 혁명은 쉽지 않은데, 군사 침략도 쉽진 않을 것 같고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1번이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나 이런데 솔직히 뭐 말해서 필요한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국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김정은을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이제 얼마든지 암살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지구에는 이제 악이 존재해야
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더 이상의 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암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내부에서의 암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야 되는 경호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다니는 모든 어디 행사장이나 그런데 반경 3km, 4km, 5km를 이제 겹겹이 철통으로 이제 경호를 하기 때문에 근접 경호가 쏴 죽이면 안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왜냐면 걔들은 이제 세뇌 중에서도 최고의 세뇌를 시킨 애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영화에서는 뭐 그런 경호원들, 근접 경호원들 그건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대우를 다 받고 똑같이 가족들도 다 이제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걔들은 진짜 자기 한 목숨 바쳐서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애들만 그걸 이제 하는 거지.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이 안 되는 평생에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걱정하고 그런 건 아예 없고 사진으로 이제 다 보여주면서 거기서 제일 미녀들 북한에서 제일 미녀들이라고 하는 그 여자들을 쫙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몇 명 뽑아서 이제 보고 직접 만나서 데이트 같은 것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도 시켜주고 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아마 북한에서는 최고의 대우가 아닐까. 근접 경호 애들이 암살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보통 과거에는 좀 중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점 찍어둔 사람과 뭐 만난다던가 아니면 중매꾼이 이제 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뭐 연애하면서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이제 좀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만나는 경우는 좀 드물었다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좀 자유롭게 연애하면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체력부터 좋아야 되고요.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딱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 선발되는 과정이 와서 외모, 키, 체력, 지능, 충성도, 가족 내력 이걸 그 북한의 2,500만 중에서 이제 와가지고 정말 금싸레기를 쳐내듯이 이제 선발을 하고요. 거기서도 서로가 서로의 경쟁을 해가지고 격술뿐만 아니라 사격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제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짱 먹은 애들만 이제 뽑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테스트라고 봐야죠. 그런 걸 거쳐서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일단은 근접 경호가 아니니까 특각 경호 했어도 경호원이죠. 그러면 김정은의 경호원이었지 북한에 뭐 또 다른 지도자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근접 경호원이 탈북했다? 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뭐 경계 근무선은 부대니까 근무에만 올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 임무가 그게 있어요. 들어오는 적과 적 특공대 그리고 이제 뭐 전차와 기갑차 이런 것들을 이제 탱크 이런 것들을 자기 전투구역이 있어요. 좌에서 우측으로 뭐 몇 메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목숨으로 지켜야 할 나의 충성의 전투구역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목숨으로 내가 사수해야 되고 내가 못 지키면 옆에 전우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내 그 세뇌 자체를 이제 적을 못 지키면 내 뒤에 가족들이 죽고 평양이 뚫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투 임무 중에 하나였고 대비는 이제 뭐 북한에서는 그때 전투 스물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진돗개 발령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몇 분 안에 이제 자던 상태에서 전투복 다 입고 무기 다 들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초소까지 이제 몇 분 컷을 하냐 그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 5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분을 못 해요. 그게 기상 했을 때 이제 뭐 30초 만에 옷을 입는다 치더라도 신발 신고 무기 들고 뭐 각자 분대 위치로 전투 위치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뛰어가서 이제 전후까지 뛰어가는 거 5분 컷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이제 다시 했던 욕 처먹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잘 안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 의지가 지금도 있다라는 걸 거기에 동원된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죠. 네, 근데 이번에 가서 실전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실전 경험이 다 없습니다. 저희 정치 지도는 많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존경했었고 왜냐면 그냥 실세였거든요. 알게 모르게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 중대장은 그냥 바지사장 느낌이었는데 별로 그냥 봐도 이제 그냥 중대장인가 보다 뭐 그 정도였고요. 정치지도원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정훈장교 같은 그런 개념인데 굉장히 똑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사실 정치장교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는 좀 더 위에 있는데 행정장교가 실질적으로는 계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둘 다 서로 존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중대장이 더 높은 위치인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지도원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사람도 이제 부정부패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입으로는 이제 되게 있는 그대로 뭐 사실대로 뭐 그렇게 하는 군인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FM대로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뇌물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장교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니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전쟁 터지면 죽은 척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막 탁 그 시체 속에 숨어서 저 그런 상상했어요. 아씨 이거 왜냐면 그 저희 사단이 전쟁이 터졌을 시 사단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한 개 중대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 한 개 사단이면 몇천 명, 몇만 명 중에라고 보면 되니까 한 개 사단 중에 120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날 확률은 그냥 로또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난 죽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때는 좀 그랬어요. 아 만약 그 시신 속에 딱 숨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들도 해봤을 것 같긴 하겠지만 밥이요? 아니면 식량. 뭐 저희 부대는 이제 보급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예. 고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용 간식 같은 것도 있었고 건빵 이런 뭐 사탕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조리하게 이제 많이 분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좀 쓸 테니까 좀 갖다 바쳐라 뭐 이런 게 있어서 잠복 근무 나갈 때는 근무용 간식을 항상 줬는데 어떤 데는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손가락으로 그거 비닐을 확 찢어가지고 불량이라고 해서 뭐 몰래 손가락으로 막 꺼내 먹었던 적도 있고요. 그럼 분대장이 알죠. 이 새끼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찢었네. 이거 알죠. 분대장한테 갖다 바치기도 했었고. 예. 북한은 보급이 이 밥이 딱 정해진 양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만큼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먹고 싶은 만큼 이제 자기가 밥은 이제 알아서 뜨고 예를 들면 맛있는 반찬이라든가 딱 숫자가 정해진 거는 이제 배급을 해주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딱 정해진 양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다. 몸무게가 더 나가고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 다 모든 게 다 똑같이. 예. 최전방이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이제 보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이 이제 뭐 바로 이제 한국인데 자긍심을 가지라. 너네는 특별하다. 이런 걸 이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특별한 대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합니다. 예. 눈이 딱 감겨가지고 그냥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로 득실득실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방에 있을 때 뒤에 애들을 까마귀 부대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심해가지고 걔네는 그냥 옥수수밥에다가 절임무, 절임배추 이거 없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예. 진짜로 한심합니다. 특수부대는 조금 아마 다를 텐데 흰쌀 뭐 7, 옥수수 3 아니면 뭐 옥수수 3, 옥수수 7, 뭐 흰쌀 3 해서 대략 7대 3의 비율로 이제 밥을 줄 것 같고 특식으로 고기 같은 게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거기에 절임무, 절임배추 이런 것들이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특수부대도 다 똑같은 특수부대가 아니고 좀 레벨이 좀 다 다르고 네임밸류가 다르고 뭐 어디 정찰 총국이다 어디 직속이다 이런 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 직속 정찰 중대 뭐 정찰 소대 뭐 이러면 보급이 상당히 잘 나가요. 근데 폭풍 군단 완전 전부 다 이제 특수부대잖아요. 걔네는 아마 보급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7대 3의 정도 절임무 절임배추 아마 그런 걸 먹을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좋은 게 판문점. 판문점은 저희랑 또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로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은 제일 좋아요. 공군도 상당히 좋고요. 왜냐면 전투기 몰고 달아나면 안 되니까 엄청난 손실이니까. 그래서 걔들은 초콜릿도 놔주고요. 뭐 대우가 어마어마해요. 공군은 진짜 그 가족들도 대우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공군 나갔다 그것도 또 엄청난 또 자랑이에요. 그래서 공군, 판문점, 잠수함 부대 여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뭐 이제 뭐 어떤 부대냐에 따라서 뭐 전방이라던가 무슨 평양에 있는 부대다 뭐 그런 데 다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진짜로. 그리고 가장 좋은데 또 거기죠. 후방부. 떡 다루는 놈이 떡 먹는다고 후방부 같은 경우에는 쌀을 다루니까 많이 떼먹을 수 있어서 후방부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이제 빼기는 애들이 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출신 성분이 좋고요.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격 조건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무슨 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 육각형이어야 이제 그런 데 갈 수가 있고요. 출신 성분 굉장히 많이 보죠. 네. 군인, 국민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북한 내부에서는 뭐 그래도 군인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요. 뭐 장교들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부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제가 말했던 그 까마귀 부대 같은 애들이 그냥 노예의 삶인데 그건 무슨 뭐 장교인데 뭐 어디 뭐 호위사령부 잘 나가는 뭐 인사 뭐 대렬가 무슨 뭐 이런데 참모다 뭐 이러면은 돈을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한없이 이제 뭐 부러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일반 군인인데 완전히 이제 보급도 안 좋은 그런 깡 시골에 아무것도 없고 도둑질해 먹을 데도 없는 그런 데 나갔는데 그건 뭐 그냥 생지옥인 거죠.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반 국민으로서 뭐 지가 장사해서 먹고 살던 자기 능력껏 이제 뭐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군대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게 서로가 감시하는 제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이 있고 그리고 정치 간부가 있고 보위부 간부가 있어요. 이 서로가 세 명이 서로를 다 이제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동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걸고 자빠지는 게 정치적인 문제로 걸고 자빠져요. 그리고 이제 보위부라고 해서는 걔들은 이제 수령에 대한 조국 보위. 보위부가 제일 무섭긴 해요. 보위부보다도 또 무서운 게 또 정치부고 그다음에 행정은 이제 그냥 뭐 다 이걸 돌아가게 해야 되는 그냥 시스템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위부 스파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분대장도 항상 이제 했던 말이 너 짧은 혀 때문에 김목 날아갈 수 있으니까 혀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이 말을 항상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보위부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위부 스파이는 항상 이제 누군가의 모든 거를 이제 동향을 다 이제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고를 해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 써서 보위부 지도원 방 밑에다 이제 싹싹 던져 넣으면 그걸 보고 보위부 지도원은 면담을 요청하죠. 가서 너 요즘 무슨 문제가 있냐. 보위부 지도원을 만났다 그러면 분대장이 겁나 기합을 줘요. 너 이 새끼 뭐 실수를 했냐? 무슨 말을 잘못했냐? 왜 근데 너를 만났냐? 그런 것들이 그 보위부 스파이 애들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누군지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체제로 이제 감시 체제로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생활총화를 해요. 그 생활총화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제 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조직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장군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PD 동지를 비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군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PD 동지는 이제 저랑 같이 근무 서는데 무기를 내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다 있는 앞에서 그거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망신 중에 개망신을 당하면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했다 이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딱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농땡이 쳤다. 오케이 너 비판감이다 이 새끼하고 딱 데스노트에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자기 상관은 잘 못하고 만만한 게 이제 후임이니까 후임의 잘못을 다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분대원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대 상관만 안 하면 돼요. 다른 분대원이 뭐 잘못했다.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요만큼 잘못하는 것도 이제 다 흠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보상 안 받죠.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할 건을 한 건 해놔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무조건 해놓고 기억해뒀다가 그래서 이제 딱 쓸 때 이제 누구를 비판하지 했다가 만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저 사람 해야 되겠다. 왜냐면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또 막 그러거든요. 너 나를 감히 이렇게 해요. 막 그게 없을 사람으로 해도 저 사람은 뭐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면 만만해 보이면 이제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흠집을. 힘들죠. 예. 모사리 기간.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힘듭니다. 예. 북한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알죠. 예.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백이 좋은 애들은 노골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몰래 그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민간인들 집에다가 핸드폰을 맡겨놔요. 거기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자기 핸드폰 쓰고 뭐 통화도 하고 그 집에다가 도둑질해서 이제 물건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애들은 다 탈북합니다. 예.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어쩔 거예요.
전우야 나랑 이제 이 정권을 한번 뒤집자 이럴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정권 씨발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탈북해야지 하고 이제 뭐 탈북한 친구들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냥 더러워도 내가 그냥 가서 내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들 그게 있어요. 이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 코스가 다 있거든요. 빨리 가서 입당을 하고 대학 추천을 받고 대학교 졸업해서 단간부 코스 밟아가지고 그 위에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겠다. 다 그러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빨리 입당을 하고 빨리 대학 추천을 받고 그래서 목표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추천을 받는 거였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가면 뭐 그때 가서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간부과에서 취급을 해요. 북한에서는 입당하고 대학 안 나오고 군대 전역하잖아요. 노동부에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그래 너 저기 가라. 아무 데나 그냥 가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첫 스타트가 다른 거고. 그래서 다들 군대 졸업하고 하나의 스펙이죠. 필수 코스. 그래서 입당을 해야 되고 대학교 나왔다. 그리고 애가 좀 잘생기고 좀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집 그 돈주들이 줄 서요. 자기 딸 이렇게 해서 사위 삼겠다고 대리사위 삼아가지고 장모들이 이제 보통 뒷바라지 대학 뒷바라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간부가 되고 고속도로 열리고 뭐 그렇습니다. 외모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북한은 뭐 외모가 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우리 살아가면서 외모를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똑똑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는지 입당했는지 거기에 돈 많고 막 다 이러면은 너무 이제 뭐 1등 신랑감이고요. 백마탄 왕자예요 그냥. 근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북한에도. 뭐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집이 진짜 잘 살았고 그리고 이제 걔는 딱 그 코스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는 5년 안에 입당, 대학 추천, 김대 당연히 김대 다 받고 그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요.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었고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은 엄청난 단간부가 됐을 거예요. 예.